동패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두 번째 시간입니다. 47쪽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 때 영토확장을 보면은 우선 광개토대왕 때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이때는 소수림왕 때 다양한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해서 대대적인 정복 싸움을 펼치게 되거든요. 소수림왕 때 체제 정비 그 세 가지가 있죠. 혹시 뭔지 기억나요? 첫 번째가 불교를 수용했다. 두 번째는 태학을 설립했다. 세 번째로는 율령을 반포했다 라는 점이 있죠. 이 바로 직전에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그런 소수림왕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 국가가 재정비가 되면서 상당히 강대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 가운데에서 바로 광개토대왕이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를 번성하게 만들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광개토대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영토를 많이 넓히고 좀 위대한 모습이 꽤 있어요. 그리고 광개토대왕릉비의 이 주인공도 바로 광개토대왕이죠. 우선 영토를 넓힌 부분을 좀 봅시다.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의 땅도 차지하고 아직 한강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신라를 침입한 왜군을 격퇴해서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도 해요. 당시에 신라가 좀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동해를 쭉 끼고 달려가지고 신라까지 가서 신라를 침입한 왜군과 가야를 물리치게 돼요. 근데 기브 앤 테이크겠죠. 그 이후부터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많은 정치적인 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 증거가 되는 게 바로 호우총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경주에 있는 그 무덤에 이런 그릇이 있더래요. 그 그릇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 있어요. 이를 통해서 당시의 관계를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고구려가 신라를 신하 나라쯤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 좀 봅시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후연을 공격을 해서 요동 지방을 확보하게 돼요. 이게 한 서쪽쯤 되겠죠. 그 다음에 부여와 숙진을 굴복시켜서 만주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는 이제 후연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영토를 확대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부여와 숙신은 이쪽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넓은 영토를 추가적으로 차지하게 되고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한강 그 윗부분까지 이제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광개토대왕은 연호를 사용하게 돼요. 연호라는 거는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을 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있는 게 바로 광개토대왕릉비예요. 광개토대왕 무덤 옆에 있는 그런 비석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높이가 6.39m가 되는 상당히 큰 그러한 무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룬 광개토대왕이 몇 살부터 왕을 한지 아세요? 17살 때부터 왕을 했어요. 그런데 좀 빨리 죽어요. 39살에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고구려의 외교 정책 나와 있네요. 보면은 고구려가 확장을 했던 그런 시기는 중국에서는 상당히 분열기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시대는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열기,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어떤 어려운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상당히 유연하고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봐보면은 당시에 유연, 북이, 남조가 서로 간 대립하는 국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 외교 관계를 체결을 해서 상당히 본인한테 유리한 그런 캐스팅 보트를 쥔 그런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영역을 확대시키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유연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유연이 이 정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북위가 위에 있고 남조가 아래에 있거든요. 서로 간에 싸우는 상태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고구려는 세 지역과 모두 다 어떤 외교 관계를 체결을 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줄다리기 외교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토가 상당히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만 더 볼게요. 이 가운데서 장수왕의 그런 역할이 매우 강해요.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왜 장수왕이냐면은 좀 오랫동안 살아요. 그래서 19살에 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왕을 그만두냐면 죽었단 말이겠죠.
98세까지예요. 그래서 장수왕이라고 합니다. 우선 장수왕은 북쪽으로의 영토 확장이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좀 아래쪽으로 그런 영토 확장을 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우선 남진 정책이라는 걸 펼치게 됩니다. 이거는 남쪽으로 진격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선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돼요. 당시에 귀족이 많은 반대를 하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의 원래 살던 그런 권력이 있는 지역이 국내성이었죠. 근데 그 지역을 버리고 평양성으로 옮기게 되니까 자신의 어떤 세력이 약화될 걸 우려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국내성 이전에 있던 수도는 뭐 졸본이었죠. 아무튼 이런 모습에 대항해서 남진 정책에 대항해서 그 아래에 있는 나라 있죠. 백제와 신라는 이제 연합을 하게 돼요. 그 군사 동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나제 동맹이라고 불러요. 나제 동맹. 그래서 나는 신라, 그 다음에 제는 백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호 관계를 체결했다가 이제 군사 동맹으로 발전해서 서로 간의 어떤 고구려의 침략을 막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우선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는 과정을 좀 볼게요. 남쪽으로 그런 기술을 돌려가지고 바로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켜버려요. 왕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백제가 거의 망할 뻔하거든요. 그래서 백제는 한성에서 수도를 어디로 바꾸냐면은 저기 웅진으로 바꾸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서야 드디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삼국 간의 항쟁에서 한강 유역을 차지한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데 과거에는 백제가 차지했다면은 이번에는 고구려가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삼국 간의 항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 명맥이 남아있던 부여 있죠. 약간 동쪽에 있던 그 부여도 병합하게 되면서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자신을 뭐 태왕이라고도 불렀다라는 거죠. 당시에 고구려가 이렇게 다양한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 중 하나가 이들의 무기에도 달려있어요. 이들은 철로 만든 그런 무기를 사용했었는데 많은 무기 가운데 바로 창도 있어요. 창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중국의 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4m 정도밖에 안 돼요. 4m. 그런데 고구려의 창은 무려 5.47m나 되거든요. 상당히 길어요. 이런 거를 장착한 그런 무사들 보통 우리가 개마무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제 갑옷을 입은 그런 무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쐐기꼴령 상태로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으로서 창을 다 장착하고 상대방의 진영으로 달려가게 되면은 정말 무적의 그런 부대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무적이었던 그 고구려도 이제 6세기 들어가면서 점차 힘이 약해지면서 신라가 어떤 진흥왕이었어요. 그때 신라가 한강 유역을 빼앗게 되고, 그리고 그 고구려의 귀족 사이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대립이 심해지면서 점차 약화가 돼요. 더군다나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시켰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분열이었죠. 위진남북조 시대. 그런데 그 위진남북조 시대가 통일이 돼버려. 바로 수라는 나라가 통일하게 되면서 이제 고구려를 둘러싼 상황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약간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른쪽 잠깐 봐볼게요. 고구려인의 천하관이란 건 뭐냐면은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나라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관념이에요. 보통은 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있으면은 이 센터가 바로 우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광개토 대양능비에도 있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그런 황룡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묘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세상의 중심이 고구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상 보고 우리 수업 시간에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해요. 네,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